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또는 본사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물론이고 현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을 한다라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직무 적합도나 아니면 직무 연관성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여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사 같은 경우 현장 경험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특정 유형도 있을 수 있고 특정 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원과 유형을 맞이했을 때 조금 더 세세하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현장의 강의는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이력서를 지원할 때 이 학원에서 채용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주로 채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이력 중에서 가장 부합하는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력서를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력서를 일일이 세세하게 다 읽어보고 훑어보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력서에는 본인의 자신감이 듬뿍 묻어나 있는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학원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원에 왔을 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한 이력서는 채용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자기 개발 중인 이력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본인의 역할도 넓어졌고 그리고 교재라든지 맡은 수업의 그 내용도 훨씬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런 이력서가 있다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우리 학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분을 같이 근무했을 때에는 훨씬 더 앞으로는 더 나은 인재가 될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력서 안에 자기가 전 직장에서 왜 퇴사를 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나서 같이 근무를 할 때에는 다 좋아서 만났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미화될 수 있을 텐데 실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학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중에 나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장황하게 설명이 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자기의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장황하게 쓴 이력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학원에서 이 직장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없는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노출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사진은 본인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의 예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관과 같이 미팅을 하기 전에도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인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크게 FC와 직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과 인접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 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상위 직급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강사 교육 그리고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한 룰도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포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회사의 이익과 성과와 성장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과의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특성상 구매자와 사용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구매하시고 사용자는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학부모님들과의 상담력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전에 바로 투입되어서 현장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력도 겸비해야겠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공동체와 조직을 위해서 또 사용자인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노력과 적극성 또한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용하신 선생님의 이력서에는 저는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학원에서 포상을 연속해서 3번이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한 줄 평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저는 어느 지역 유명한 어떤 학원에서 강사평가를 지난 3년 동안 1등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짧고 강하게 자신의 이력을 표현했는데 두 분 모두 다 채용을 했고 현재 우수한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원도 직장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마인드, 밝은 심성 자체는 전체 조직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밝고 명랑한 마인드는 굉장히 채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학원을 많이 광고하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전 면접을 오시기 전에 이 학원에서 찾고 있는 주요 인재가 누구이며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셔서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그에 적합한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신다면 채용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정성이 깃들어 있는 면접자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면접을 왔는데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 비닐봉지를 들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 좋은 태도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십상일 것 같고요. 지나친 고자세,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기보다는 회사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조목조목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것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인데 그것을 노출하기보다는 알려드리기보다는 회사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다면 그것은 상호 자연스러운 미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강은 특정 단원에 대한 시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의 의사에 따른 자유시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강 전에 선생님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스트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이 테스트 푼 결과를 가지고서 시강을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강에 대한 형태는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면접에 임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학습지는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므로 시강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1대1 수업에 대한 본인의 적합도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지가 채용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학원은 학원들마다 서로 다른 채용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자의 시강에 따라서 채용자의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적정 수준 이상의 친화력 또는 전달력, 실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채용 기준에 걸맞는 적합도를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로는 강의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객 관리, 그러니까 학생들 꼼꼼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밖에 알 수 없는 근무 태도나 아니면 행정 업무 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그러니까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면 시강을 통해서는 선생님의 고유의 캐릭터, 그러니까 수업 전달력, 수업 실력, 그리고 수업 친화력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원장님들과 채용자께서 시강을 선호하고 계십니다.